한국 사회가 또 한 번 뜨거운 논쟁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정년 65세 연장 문제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국회 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정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013년 정년을 60세로 올린 지 12년 만 한국 사회는 다시 한번 거대한 변곡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일부 왜 지금 다시 정년 연장인가? 정년 연장 논의는 단순히 일을 더 하고 싶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돌파하며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유엔 기준에 따르면 이는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 고령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나이가 2033년부터 65세로 늦춰지기 때문에 퇴직 후 연금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가 생깁니다. 즉 60세에 퇴직하면 5년 동안 수입이 없는 상태로 버텨야 하는 겁니다. 이 현실이 바로 정년 연장 논의의 불씨가 된 것이죠. 2부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특위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년 65세를 목표로 하되 그 방식과 속도는 전면 재검토하겠다. 즉 단순히 나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재고용 제도와 단계적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치권 전반에서도 정년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 방향은 엇갈리고 있죠. 한쪽은 고령 사회에 맞는 생존 전략이라고 말하고 다른 쪽은 청년 일자리를 잠식할 위험한 정책이라며 반발합니다. 3부 기업의 부담 30조 원에 달한다. 경제계의 시선은 훨씬 냉정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부산대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연간 비용이 무려 30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임금과 4대 보험 등 직접 비용이 27조 원, 간접 비용이 약 3조 원 수준입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김현석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년 연장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즉 모든 업종과 기업의 상황이 다른데 한 가지 잣대로 강제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이라는 겁니다. 4부 일본의 사례가 보여주는 해법.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이 문제를 10년 먼저 경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까지 고용을 권고했지만 단 하나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죠.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제도. 즉 기업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한국도 이 방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려대 박지순 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기업마다 사정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법으로 정하겠다는 건 정근대적 사고다. 이제는 흥묘백묘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5부 정년 65세의 해법은 유연성에 있다. 결국 핵심은 65세냐 60세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노동의 생애 주기를 유연하게 설계할 것인가? 이것이 진짜 쟁점입니다. 정년을 일괄적으로 올릴 게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해 부분 재고용, 단계적 임금 조정, 직무 재설계 같은 멀티트랙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년 65세에 그 숫자보다 중요한 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자 한국 사회의 세대 간 공존을 시험하는 거울입니다. 이 논의가 단순한 나이 연장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 개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정년 65세에 과연 우리 사회는 준비되어 있을까요?